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오늘 또 제가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요, 저랑도 친분이 있는 분인데요. 방울 인터뷰에서도 또 이렇게 나와서 저랑 토크도 하셨던 분인데, 오늘은 또 주성아TV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김애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북한 함경북도 하면은 어느 쪽에서 사셨어요? 저는 회령 쪽에서 살다 왔어요. 해령이요? 오, 해령 미인이 많다 그러는데 오랜만에 미인을 보네요. 아, 그런가요? 과찬이십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지금 늦깎이 대학생이어서 예. 이제 며칠 전에 개강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언제쯤 한국에 오셨어요? 저는 온 지가 좀 꽤 됐어요. 2007년에 왔어요. 오, 2007년이면은 되게 지금 한 16년 정도 됐네요. 그쵸. 16년, 7년. 네. 아유, 되게 온 지 오래되셨네요. 그러게요. 저는 예. 엊그제 온 것 같은데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북한에서는 그러면 뭐를 하셨어요? 북한에서 특별히 한 건 없는데 네. 주로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어렸을 때 아무래도 국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보위부 그러니까 보위부 소속 학생예술선전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때 6년 동안 음악부에 다녔죠. 음악부. 여기를 말하면 약간 동아리 같은 비슷한. 그렇죠. 다니면서 워낙 국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보위부 소속 예술선전대, 그러니까 학생선전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선전, 선동 활동을 했었습니다. 야, 저는 이제 음악 소조 이런데 음악부 같은 데를 못 다녀가지고 그럴 끼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 다녀가지고 모르겠는데 보위부 소속의 학생 선전대라는 거 있다는 것도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봐요. 그게 이제 지역마다 아마 보위부에서 어떤 학교를 하나 지정해 놓고, 왜냐면 한 군, 한 개 시에 학교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 음악 선생님 실력이 있는 이런 학교 안에 음악 소속을 이제 지정해 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다른 학교들은 안 했고 저희 학교가 지정돼 가지고 했었어요. 아니 저는 처음 듣는 거여가지고 사실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는 음악 소소 다니는 사람들을 되게 그 북한에서 선풍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되게 나도 선풍금 치고 싶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가나 무슨 그딴 거를 배우자 그러니 막 이랬었던 거 이래가지고 막 되게 서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 시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약간 음악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딴따라라는 어떤 그 약간 이미지,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저희 어머니는 야, 유미 아버지 보냅시다 이러는데 무슨 그때 보내냐고 막 뭐 이렇게 그런 거 싫어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저희도 엄마는 이제 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되게 반대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나가서 노래를 부르라 하냐고. 그래서 되게 아빠는 되게 늘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엘린 씨네 가족은 어머님을 이기셨네요. 그렇죠. 엄마가 이겼어요. 엄마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셨어가지고 엄마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셨고, 아빠는 좀 음악 쪽이랑 거리 멀다 보니까 좀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잘 6년 과정을 잘 버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6년 동안 인민학교부터 중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그 음악을 하셨네요. 네. 어때요? 북한에서 그 음악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그런, 제가 이제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막 으쓱하고 그러셨어요? 자부심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은 어려서부터 원래 노래 부르기 좋아했어요.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뭐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되면 그때 당시는 12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가, 그때는 초등학교가 4년제였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요, 전 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음악 좋아한다라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그냥 다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그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학교 음악부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며칠 만에 그 기대가 조금 무너진 것이 네. 너무너무 다 잘 사는 집안에 자녀들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맞아요. 우리나라도 와서 보게 되면 예체능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도 그 부분만큼은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위축되거나. 네, 당연히 위축이 됐죠. 네. 네, 왜냐면 그때 한 거의 40명 되는 인원이 있었어요. 왜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도 부모님이 간부를 하시거나 네. 또는 부모님이 이제 장사를 잘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집안에 여유 있는 네. 집안의 자녀들이 자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악기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특히 아코디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 저희 집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난 그렇죠. 음악 하나 좋아한다 이 마음으로 갔었는데 정작 그런 것들을 이제 직면하게 됐을 때 굉장히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스스로가 되게 작아지고 위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생각한 게 내가 음악이 좋아서 왔지만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늘 있었어요. 야. 그러면 학생 보이부 학생 선전대라고 하면은 어떤 그 보이부에 가서 그 정말 인상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소속이 보이부 소속인데 저희가 이제 감찰과 아니면 반탐과에서 이제 저희를 담당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전선동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연의 화술 대사라든가 그분들 다 써가지고 오세요. 네네. 거기서 써가지고 와요. 그리고 노래도 우리가 북한에서 불렀던 일반적인 대중가요가 아니고 작사 작곡한 노래 선전선동에 적합한 그런 가사들을 다 써가지고 저희한테 연습하게끔 먼저 줘요. 그럼 저희는 그 대본을 외워가지고 그 노래를 따로 외워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전대 활동과 공연은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선전대 활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뭔가 이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탈하지 말자라는 어떤 호소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술이 대부분 70% 이상은 차지했던 것 같아요. 화술 맞아요. 북한에서는 화술을 잘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도 그 북한 그 영상들을 보면은 학생들이잖아요. 넥타이 메고 설맞이 공연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막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쪽잠에 대기밥을 먹 금방이라도 그 감정이 터져 나와가지고 울컥하고 나왜 울컥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 이러면서 들썩들썩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때 선생님이 또 마침 김일성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진짜 선생님이 최대한 울면서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친척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것들을 막 상기시키면서 억지로 그 감정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눈물을 짜내야 또 이제 잘한다고. 혹시 한 소절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래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 우리가 평범하게 많이 부른 대중가요 아니고 작사 작곡한 선전선동에 적합한 가사 쓴다 그랬잖아요. 지금 딱 하나 다른 건 다 까먹어 생각 안 나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혁명의 무기 경각성 무기 순간도 놓치지 말자 이런 거. 이런 가사 내용의 노래를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노래인데 우리는 대중한테는 알려지지 않고 그냥 선전하는 사람들 작사 작곡 따로 한 거니까 당연히 대중이 모르는 노래죠. 그럼 규칙이나 규율 이런 것도 따로 있어요?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일단은 보이부에서 이렇게 화술 대사라던가 노래가 딱 오게 되면 그 대본을 일단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래도 우리가 모르는 노래잖아요. 막 외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선전 활동 나가는 그 장소 지역은 보이부에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보이부에서 학교 앞에 딱 차를 가지고 와요. 보이부차. 가지고 오게 되면 저게 딱 내려가요. 그 옷도 똑같이 딱 입어요. 교복 비슷하게 이제 따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넥타이 딱 메고 빨간 완장을 딱 껴요. 반간첩 학생예술선전대. 반간첩 학생예술선전대. 그거 딱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차 딱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령시면 회령시 전 학교와 보이부 안전부 심지어 시장 앞에 가서도 이 선전활동을 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만약에 화술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하면은 뭐 사람이다 보니까 가사를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가사를 까먹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 장군님 뭐 예를 그런다거나 김일성 원수님 이런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김일성에서 계속 막혀. 김일성 김일성 계속 이래요. 이런 경우도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친구는 잘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사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완전히 완벽하게 자다가 깨어나서도 바로 할 수 있게 완벽하게 다 준비된 상태여야만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정말 완벽하게 한 다음에 나가니까. 때린다고도 하거든요.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때리기도 했었죠. 그 당시까지는. 지금은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러게요. 우리 때까지는 선생님이 정말 구둣발로 무릎 꿇게 하고 구둣발로 그 무릎을 이렇게 밟았던 기억 있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그렇게 뭐 선생님한테 맞을 짓을 안 하는데 남학생들이 왜 맞냐면 원래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거죠. 아니면 연애를 해도 그때 당시는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연애는 똑같구나.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연애 못했어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남학생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맞는 경우는 있어도 여학생들은 그렇게 맞을 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연애도 그렇죠. 거기가 규율이 더 빡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어릴 때 연애를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 못했어요. 근데 뭐 하는 애들은 다 하더만요. 저는 이제 집 앞에 찾아와도 제가 이제 피해 다녔어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피했던 생각이 나요. 우리 북한은 보통 이제 보게 되면 그 학생들이 이렇게 집 앞에 찾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피해서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햇바람 몇 시쯤 나오라 햇바람 부른다거나 동네 애한테 뭐 이렇게 뭐 쪽지를 줘가지고 이제 전달을 한다던가. 맞아요. 저는 쪽지 많이 받았어요. 받기는 무슨 받았어요. 전달하는 역할을 했구나. 그랬구나. 야, 그저 여기 똘똘하게 생겼다. 그저 이러면서 요거 좀 전달해달라고. 뭐 좀 대가를 받은 건 없고. 그럼 대가를 받아야죠. 사탕 하나라도 받아야죠.